산업혁명. 우리는 산업혁명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거 아니야? 얼추 맞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의 혁신. 그렇지만 나무 위키보다는 좀 더 알아봅시다. 이를테면 이런 논점을 잡아봅시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바꿔놨나? 만일 여러분이 인간 정신의 근본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철학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 질문은 이렇게 바꿔집니다. 산업혁명은 철학을 어떻게 바꿔놨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철학에 기술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 그 전까지 철학계에서 기술은 독립적인 주제로 다뤄질 만큼의 비중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냐? 모든 철학은 그 시대의 자식이라던 헤겔의 기준을 대보자면 건조하게 말해서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기술의 성과가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렛대나 등자의 발명 같은 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가의 잣대라는 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묻건대 지렛대나 등자가 인류 대다수의 평균 수명을 비약적으로 올려줬습니까? 아니면 삶의 방식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바꿔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랑 비교해서? 18, 19세기 산업혁명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세를 이른바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건 명백한 편견이지만 이 시절의 기술적 진보를 혁명이라고까지 평가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생산량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증대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계절 단위 생활권으로 묶였을 정도로 유통의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이 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80일 갖고선 택도 없죠. 그러나 이제는 가능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날씨만 좋으면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죠. 좌우간 산업혁명 이후부터 철학계에서 기술은 중요한 주제로 급부상합니다. 이제 기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의미한 수단으로 그 위치가 격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히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를테면 플라톤을 생각해 보시죠. 과거 플라톤주의가 진리로 취급받아왔던 건 어떤 의미에선 지극히 제정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다수 평균 수명은 30을 채 넘기지 못하고 걸핏하면 전쟁과 기아가 찾아오며 자연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너무나 무력한데 그마저도 대다수가 문맹인지라 문자 기록을 통해 제대로 전달도 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것은 피 안에 존재하는 이데아이며 지금 이 지상의 세계는 저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사물에 불과하다는 저 플라톤의 주장이 비합리적입니까? 아니면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입니까? 전 근대에선 플라톤이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기술 예찬을 부르짖는 사람은 미친놈입니다. 제정신으로 할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 오랫동안 철학계에서 기술은 주된 주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차적인 수준으로 다뤄지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복컨대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 모든 게 바뀝니다. 근대인은 기술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능력을 끄집어냈고 이 기술을 갖고서 세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이 단호히 긍정됩니다. 이제 완전함을 찾기 위해 피안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데아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으리라 강렬히 믿어집니다. 기술이 형이상학을 청산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헤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산업혁명이 전면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바로 그 헤겔에 의해서 관념론이 정점을 찍은 뒤 그 다음 시대의 바통을 받았던 청년 마르크스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과거의 철학들을 청산하는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단지 세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기만 했으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물론 이후 마르크스가 좀 더 무게를 실었던 것은 정치체제였던 공산주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그가 급진화시켰던 유물론의 근간은 역시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와 기술을 결합해서 세계의 변혁이 가능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 철학계에서 기술 철학이라는 분과가 처음 생깁니다. 거칠게 정의해서 철학이 세계의 근본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을 때 기술의 근본을 탐구하는 것은 저 진리의 깊은 뿌리를 향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철학 분과를 처음 누가 창시했냐?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카프입니다. 1877년 카프는 책을 하나 출간합니다. 이름하여 기술 철학 개요, 새로운 관점에서 본 문화 생성사. 제목처럼 기술을 중심으로 인간과 인간의 산물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적으로 파악된 기술이란 무엇인가? 논점은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소개해 봅시다. 카프에 따르자면 인간의 최고의 과제는 자기인식입니다.